자, 과학부적 문제는 연립 1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제 문제죠. 기본적으로 우리 중학교 때 연립방정식 활용했던 것처럼 문장제 문제는 활용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지수를 잡는다, 식을 세운다, 푼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미지수 잡는 것은 대상이 보통 두 개가 나오고 그건 여기 보시면은 학생과 공이 있네요. 그 다음에 학생과 마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학생과 방이 있네요. 학생과 뭐 텐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대표적인 것은 이제 긴 의자 같은 게 있는 거죠. 자, 저는 기본적으로 이 두 대상이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냐면은 담는 것과 담겨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을 방에 담는데 학생을 긴 의자에 담을 수 있는 거고요. 마스크를 학생한테 담을 수 있는 거고 공을 학생한테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더 담는 대상이에요. 담는 대상. 하나에 여러 개가 담길 거니까 이쪽이 좀 작아지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걸 전부 다 긴 의자 문제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긴 의자 문제 좀 바꿔볼게요. 자, 61번 문제는 학생이 지금부터 긴 의자입니다. 공이 학생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긴 의자가 있는데 긴 의자에 학생을 3명씩 앉혔더니 그랬더니 18명이 남았다.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두 번째 상황 5명씩 앉혔더니 이게 첫 번째 문장이 두 번째 문장. 5번째 앉았더니 마지막 의자에 1명에서 4명이 앉게 되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62번 문제 봅시다. 62번 문제는 학생이 긴 의자고 마스크가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긴 의자에 5명씩 앉혔더니 12명이 남았다. 그 다음에 6명씩 앉히면 그러면은 의자가 여기 학생이죠. 학생이 여기 학생이 어떻게 나올 건데 의자가 보면은 2개가 남았어요. 그리고 한 개에는 1에서 5명이 앉았다 라는 말이 됩니다. 문제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된다는 것을. 그 다음에 63번 문제 역시 긴 의자에 이제 반이 긴 의자예요. 3명씩 배정을 앉히면은 5명이 됩니다. 그래서 4명씩 앉히면은 반이 3개 남는다. 여기 이제 학생이고요. 여기 의자가 남는다는 얘기예요.
네. 뭐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질문은 마지막 질문은 여기는 공학 학생을 더해서 질문했네요. 여기는 학생 수에 질문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방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주로 그 미지수가 되는 것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걸 지금 x로 잡을 거니까 그냥 x의 부등식 나오면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의 구조가 다 하나같이 똑같은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똑같고 이 두 문제, 이게 일반적인 문제고요, 사실. 이 두 문제가 이 문제하고 차이점은 여기 3개 나왔다는 얘기는 한 개에는 4명씩 앉히니까 4명까지 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겠죠, 그죠? 네. 근데 여기는 6명씩 앉히니까 6명까지 앉힐 수 있는데 다 차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도 5명 찾는데 4명까지 앉히니까 다 차지 않았다. 네. 여기는 이하로 풀게 되고 여기 미만으로 풀게 되고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는 어떤 식으로 이걸 표현할 수도 있을 거냐면 학생이 앉은 마지막 의자에는 다 차진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그리고 이 문장의 구조상 얘는 등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긴 의자가 x입니다. 긴 의자가 x죠, 그죠? 긴 의자가 x예요. 그리고 미지수는 늘 재료가 됩니다. 식의 재료가 돼요. 식은 학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식이 되는 거예요, 식. 그래서 학생은 3x 플러스 18이 됩니다. 문장의 구조가 등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게 x가 되면 이걸로 식을 만들 건데 이 첫 번째 문장은 학생은 5x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여기도 학생을 식 만들면 학생은 3x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은 학생들이 의자에 다 앉지 못했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3x 더 앉힙니다. 의자가 아직 여유가 있나봐요. 여기는 2명씩 더 앉혔고 여기 1명씩 더 앉혔고 여기 1명씩 더 앉혔네요. 이런 식의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의자가 남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이제 의자가 남지 않는데 마지막 의자가 다 채워지지 않는 거고요. 뭐 그런 식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가 발생하는데 꽉 채워진 것이 등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몇 개의 의자가 꽉 채워졌냐면 두 개가 나왔으면은 지금 x개의 의자가 있잖아요. 그죠? 네. x개의 의자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x-3개의 의자가 꽉 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x-4개의 의자가 꽉 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민찬이가 응 하니까 내가 쫄았네요. 쫄면 안 된대. 자, 의자가 2개 남았죠? 의자 2개 남았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의자. 그건 꽉 차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x-2개를 2개 뺐으니까 x-2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세 번째 것까지는 꽉 차지 않을 수 있으니까 x-3개는 꽉 찼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네. 그 60이 넘는데 그 한 개는 그 가득 못 찼는데 나머지 한 명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2명 중에 한 명은 못 받았는데 아닌가? 2명은 한 개도 안 받아. 네. 아, 그 뜻이었어? 네네네.
아, 네,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랬군요. 네, 소위 문해력. 아이고. 여기도 세 개가 남았으면 세 개는 그냥 빈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게 이제 네 번째 의자가 있죠, 그죠? 네. 근데 그건 다 찰 수도 있고 안 찰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확실히 다 찬 것은 네 개 빼고 다 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1 큰, 그러니까 4를 써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걔가 꽉 찬 거야. 네. 여기서 이제 네, 그 의자를 다 사용하긴 했어요. 근데 마지막 의자는 꽉 차지 않았으니까 확실히 꽉 찬 것은 네, X-1개가 이 꽉 찬 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5명씩 X-1개 이렇게 6명씩 X-3개 그 다음에 그 4명씩 X-4개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관건이 네, 그러니까 두 개니까 끝에서 세 번째 의자, 세 번째 의자 이게 문제인 거죠. 여기는 이제 네 번째 의자,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의자 마지막에서 이게 여기는 한 명에서 5명, 여기는 한 명에서 4명, 여기는 한 명에서 4명이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부등식이 발생하는 거야. 이 문장 때문에. 그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별말이 없어도 짐작할 수 있어서 예, 그게 이제 뭐 한 명만 앉을 수도 있고 비어있는 건 아니고 한 명이 앉을 수도 있고 좀 다 채워질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상황 때문에 부등식이 발생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거 역시 내가 여기다가 1부터 4를 더하든 내가 여기다가 1부터 5를 더하든 내가 여기다가 1부터 4를 더하든 이건 전부 다 학생 수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서로 비교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이 이제 너무 번잡해졌네요. 마지막 걸로 식을 쓸게요. 이제 이게 명확하니까 이제 이게 기준이 되겠죠. 3x 플러스 5가 어디 사이냐 라고 한다면 4x 마이너스 4 더하기 1부터 4x 마이너스 4 더하기 4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식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문장을 그대로 식으로 옮기는 그런 느낌은 우리가 그 전에 중학교 때 했던 활용문자하고 비슷한데 부등식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의 문장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포인트가 네, 명확한 거, 비어있는 게 명확한 거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꽉 차있는 게 명확한 거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네. 그게 꽉 비어있는 게 명확한 것과 꽉 차있는 게 명확한 거 빼고 하나가 불명확한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부등식이 발생하는 거니까 거기를 잘 다뤄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다뤄봅시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걸 식을 뭐 미술 잡고 식을 세웠으니까 풀면 됩니다. 푸는 것은 좀 한 번에 풀 수 있습니다. 뭐 각각 풀어도 되는데 여기 지금 4x 마이너스 얼마요? 15 여기는 4x 네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가운데가 x가 되는데 좋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5를 빼고 5를 뺍니다. 5를 빼면은 3x만 남죠, 그죠? 네. 3x하고 5를 빼면은 4x 마이너스 17 4x 마이너스 20 이렇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양 끝에는 x가 없어야 돼요. 가운데만 x가 있고 그래서 4x를 다 빼줍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7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0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이너스를 다 플러스 바꾸면서 부동호 방향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17에서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자 개수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나오는 거야. 이게 16배수 20개일 때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활용 문제를 식의 길이에서 풀었으면 그 다음에는 상황으로 풀 수 없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상황을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의자가 여러 개 있었어요. 학생도 여러 명 있었어요. 양쪽 다 몰라요. 몇 개인지, 그죠? 네. 학생들을 처음에 3명씩 앉혔어요. 그랬더니 5명이 서 있었어요. 안타까워요. 그 안타까운 상황을 그려봅시다. 점점점에서 3명씩 앉혔어요. 마지막 의자를 5개쯤 표현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길게 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5명이 남아있어요. 스태프인가 봐.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들을 한 명씩 더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명씩 이렇게 더 집어넣었으면 집어넣었더니 의자가 남아버렸어. 의자가 3개가 남았어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도 빼서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예. 너희들 잠깐 나와봐. 그러니까 앉아있는 상태에서 넣었다기보다는 다 다시 나와서 다시 앉아 이렇게 좀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결론적으로 얘네 나왔겠지만 그런데 이제 관건은 여기인 거죠. 여기가 다 채워질 수도 있고 안 채워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니들도 마저 나와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알겠습니까? 네. 네. 마저 나와봐. 그 두 가지 상황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채워졌다고 생각한다면은 요만큼만 나온 거예요. 요만큼만.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최소한으로 한 명만 채워졌다면 오케이? 지금 요만큼 빼서 이렇게 뒤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4명씩 되게. 그래서 딱 채웠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상황부터 볼까? 이렇게 상황이면은 의자가 여기까지 몇 개 있었어야 되냐면 얘들 한 명씩 집어넣을 때 딱 찼잖아. 그치? 얘들 지금 9, 5니까 14명이야. 여기까지 14개인 거예요. 무슨 지경 있어요? 네. 네. 14명이 14개 의자에 딱 들어간 거지. 네. 그리고 의자는 14, 15, 16, 17까지 있었던 거야. 네. 네. 그게 여기 다 들어있는 거야. 오. 오케이? 네. 그런데 의자 개수가 좀 달라서 여기까지 끄집어낸 다음에 집어넣었어. 네.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이 의자까지 집어넣는 걸로 할 거예요. 생각은. 그래야지 한 명은 앉으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이제 아까 14명이 아니고 여기 지금 네 이거 없었어요. 그죠? 네 17명이죠. 그죠? 네. 17명을 끄집어낸 다음에 여기까지 앉힌 거예요. 네, 여기가 17번째 의자가 된 거야. 여기가 이제 17번째가 된 거지. 아까 여기가 14번째였는데 14, 15, 16, 17 이렇게 된대. 지금 여기가 17, 18, 19, 20 이렇게 된 거야. 의자가 16배에서 20개 있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물론 이제 시험마다 나온다면 기껏해야 한 문제 나오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런 거긴 한데 계륵이란 말 아니죠? 있으면 좋고. 네 닭갈비 네 버리기 네. 나빠. 그쵸 남주긴 아깝고 네, 버리긴 아깝고 아. 네. 버리자니 좀 찝찝하고 네 챙기자니 좀 비효율적이고 그런 거긴 합니다. 오늘 좀 제도 한번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생 돼서 시험 기간
네, 선생님이 한 번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한테 듣고 끝내면은 그때 다 초기화가 돼 있을 테고 여러분이 한 번쯤 정리해 두면 그래서 아 과부적은 이런 거야를 스스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시면은 네, 나중에 훨씬 더 잘 정리가 되겠죠. 저 질문 있습니다. 아직 설명 안 끝났는데? 그럼 오케이, 질문해 보세요. 혹시 과부정 문제는 네. 어차피 부등식이 약간 방정식 닮은 거니까 네? 그래프로 풀 수 있는 거에서 아, 식 다 세운 다음에? 네. 식 세운 다음에는 얼마든지 그래프 풀 수 있죠. 네, 식 세운 다음에 그래프 푸는 것은 근데 직선 1차 방정식인데 굳이 그걸 직선으로 풀 필요 없겠죠, 그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상황을 잘 파악하면 문제가 훨씬 식을 안 세우고도 풀려야 되고 더 쉽게도 풀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생각을 해보자.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제 머릿속에 있어요. 애들이 있었어. 의자가 있었고 세 명씩 앉혔던. 안 쳤어. 안 쳤던 우리 혀가 짧아지지. 서 있는 애들이 있어. 5명이나. 아, 가슴이 아파. 그래서 다시 한 명씩 더 앉혔어. 의자가 3개가 남았어. 그런 상황이야. 네. 그럼 이제 우리는 거기서 뭘 생각했냐? 의자 3개에 앉아있던 9명의 학생과 3 곱하기 3 그 다음에 더하기 5 요걸 생각해야 될 거야. 이걸 이제 이 애들 끄집어낸 다음에 한 명씩 옆에다 이제 앉힌 거죠. 이미 3명이 앉아있는데 거기에 4번째 상으로 앉히면은 딱 채워지는 거야. 오케이? 채워지는데 거기에다 얼마를 더해야지 전체 의자 개수가 나오냐 라고 한다면은 확실히 비어있는 의자 3개를 더해줘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17이 나와요. 알겠어요? 이게 그다음에 의자 수를 의자 수를 잡는 마지막 남아있는 개수. 의자가 뭐? 방금 3다음에 방금 저 3다음에 마지막 11번. 의자가 3개가 비어있잖아. 네. 근데 의자 개수는 비어있는 의자도 3개 세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의자 개수로 네. 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이 3번째가 아니고 4번째 의자에 앉아있는 거기 학생까지 사용할 수가 있다. 네. 그럼 이제 여기에서 플러스 3까지 가능한 거야. 네. 여기가 이제 최소. 이게 최대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는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여서 이 문장을 뭐 뒤바꾸거나 하진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에 나와 있는 숫자를 차이대로 A, B, C라고 할게요. 얘가 이제부터 A예요. 3명씩 앉혔더니 5명이 남았어. 그 다음에 4명씩 앉혔더니 의자가 3개 남았어요. 이렇게 A, B, C를 만들게요. 내가 이제 쉽게 풀자고 마음 먹었으니까 어차피 계륵 같은 문제니까 단순화 확 시켜버리면은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자, 그러면은 여기 3은 뭘 의미하는가를 생각해보는 거야. 네, 이게 A예요. A. 여기 3은 D. D. 3명씩 3개의 의자에 앉아있었던 그것을 끄집어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 5는 B. B죠. 그 다음에 여기 3은 뭐였을까요? 의자 3 남은 거. D. 네, 이거 D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네, 남은 의자 3개, 비어있는 의자 3개 더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공식입니다. AD 플러스 B 더하기 D. 과부 쪽에 공식이 나와요. C는 아니네. 이게 기울자의 최소치예요. 오. 답이 최소와 최대가 나와요. 네. 근데 최소치를 구했다고. 오. 최대치는 더해. 거기에다가 A. 뭘 하나 더한 거예요. 뭘 더했어요? A. 네, A를 더한 거예요. C는 안 써요. 네? C는 안 써요. 네네. C는 불쌍해. 필요 없는 조건이었구나. 또 아이고.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자 이게 그 애들이 남아있으니까 좀 껴앉아봐 이런 식의 문제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외워봅시다. 좀 아등바등 껴앉는다고 생각해서 아등바등. 오. 아는 거는. 아들과는 그냥 문제 하나를 치다가처럼 막 분석하다 보면은 네 얼마든지 일반화 시킬 수도 있고 공식화 시킬 수도 있고 효과적이면은 아는 거. 자기를 딱 붙여갖고 누구의 공식이다 하시면 되는 거죠. 후대에 혹시 나오면은 네, 자기 예. 좋아요. 그렇다면은 C가 왜 사용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볼게요. 아래 두 문제와 위의 문제 첫 번째 문제의 차이점 혹시 아시겠습니까? 저거 위에 두 개는. D가 아래 두 개는 의자가. A 첫 번째에는 D가 없어요. 아니 여기 A, B 다 있어요? 아 있네. 숫자 세 여기는 이제 0이겠죠? 네. 그죠? 0개. 오, 관찰력. 위에 네. C에서 1등이 네, 여기는 2명씩 더 앉았어요. 아, 여기는 1명씩 더 앉았고. 아.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저런 식의 것을. 자, 3명씩 앉혔더니 네. 18명이 남았어요. 어우. 오케이? 자, 여기서. 다섯 많이 명. 나왔어요. 아. 10명. 다수를 제외한. 15명. 거의 다. 오, 수고했어요. 18명 남았어요. 자, 그래서 야, 많이 남았잖아. 그러니까 한 명씩 더 앉힌 게 아니지. 2명씩 좀 껴앉아봐. 아등바등 이렇게. 그러면은 자, 그랬더니 이제 남는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맞으면은 여기만 파란색 볼까? 녹색 대신에 파란색 이것만 앉힌 거예요. 2명씩. 마치 짝수네요. 18이니까 의자가 9개 있으면 되겠는데? 그죠? 네. 자, 그래서 의자가 9개 있으면 됩니다. 그 상황을 좀 써볼게요. 생각해보세요. 18명이 있었어. 근데 2명씩 같이 필요가 있었던 거지. 그죠? 네. 그리고 뭐 더할 건 따로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식의 상황이에요. 이 문제가 이제 여기하고 좀 비교해보자면 이거 혹시 의자가 한 개라도 안 맞다면 네. 그 한 개마저 비워야 되니까 거기 있는 3명을 끄집어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자. 그거 비교하는데 잠깐만. 그래도 10분이면 마무리하겠지. 자, 이거 먼저 좀 풀고 갑시다. 이거 근데 풀었죠? 네. 이거 풀면 x 범위 어떻게 나옵니까? 25 이상? 29 이하? 그럼 아마 30 이하겠죠? 원래 문제 들어가면 꽉 채워진 것까지 생각하는 거잖아. 그지? 29라고 합시다. 29. 네, 29.
아마 마지막이 이건 꽉 채워지지 않는 문제잖아. 일반적으로 꽉 채워줄 수 있는 문제라면 30까지 괜찮을 거예요. 그죠? 자, 아등바등 써봅시다. 아등 10이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바, 등. 24. 24요? 아닌가? 24 맞네? 왜 24지? 어? 자, 아등바등. 5명씩 벌써 공식 깨졌어. 의자에 5명씩 앉혔어요. 12명이 남았어요. 그 12명과 마지막 의자가 2개가 비워줘야 돼. 거기 있는 5명씩 10명을. 그래서 이렇게 22명을 네. 끄집어서 이제 앉혔어요. 네. 그 의자가 2개 남죠. 네. 맞죠. 근데 최소치가 1이고 최대치가 5여서 그런가요? 아 이것도 그. 다른 거는 최소치가 0인데. 삼- 아,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24가 되는 건가?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식을 세워서 풀어야 되는데. 자, 여기는 제가 지워도 되겠죠? 마지막 문제 풀었으니까. 네. 네. 여기다 식을 세워서 비교를 합시다. 자, 이것이 이제 중심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6x-3 플러스 1부터 6x-3 플러스 5까지 되는 거죠. 네. 아,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풀면 분명히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구도 방향 바꿔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 원래 1부터 6까지가 가능해야 되는데 5가 돼서 달라지는 게 25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달라지는 게 맞네요. 최소치가 영향을 받네. 최소치가. 최소치가 마지막까지 꽉 채울 수 있어야지 의자를 하나쯤 덜 쓸 수 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럼 공식 적용되는 겁니다. 그 여기가 이제 더하기 6이었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24가 되는 거겠죠. 그죠? 네. 그럴 겁니다. 여기가 1 더 크면 여기가 1 더 커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4가 되겠지. 그러니까 됐어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24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의자가 2개 남으니까 네 아니 5명씩 했으니까 pH는 5가 5 차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5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 차이 나는 것은 이 세 개 의자가 확실히 비고 네 번째 의자가 어쩔지 모르는데 거기 3명을 썼냐 안 썼냐에 따라서 최소 최대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처음에 앉아있던 학생 수가 최대 치수의 차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답은 늘 A만큼 차이가 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꽉 채우지 않는 경우는 A 빼기 1만큼 차이가 나는 거겠지. 알겠어요? 여기는 3 차이가 나는 거고 답이. 지웠구나. 여기는 이제 5 차이가 나는데 4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죠? 4 차이인데 네. 어쨌든 우리가 구한 것에 최소치가 좀 달라지네요. 최소치가. 그래서 여기가 네. 24고 거기에다가 이제 5 더한 29가 최소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이 공식이 나오는 원리를 잘 이해해야지 좀 변형된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지만 네. 그럼 이제 61번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어, 61번 문제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긴 의자에
3명씩 앉혔더니 18명이 남고, 그 다음에 5명씩 앉혔더니 의자가 1개 남았다 라고 문제 바꿔볼게요. 그냥 이건 0개 남은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걸 아까 A, B, C, D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40분이구나. 이제 그 식을 후딱 세울까? 3x 플러스 18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5x 빼기 1이 아니고 빼기 2 해야 돼요. 꽉 차지는 걸로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포인트죠, 그죠? 네, 빼기 2라는 거. 그 다음 이제 5명이니까 한 명부터 5명까지 앉을 수 있어요. 그죠? 네. 여기까지 납득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5x 마이너스 9, 5x 마이너스 9입니다. 여기 18을 빼요. 5x 마이너스 27, 5x 마이너스 23 이렇게. 지금 4 차이 나는 것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죠? 맞죠? 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18 빼서 3x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x를 빼요. 5x를 빼요.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어떻게 된다면 2분의 27. 2분의 27이면 13.5인가요? 네. 2분의 24면은 11.5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학생 수는 이제 11명에서 의자 개수는 12개에서, 그죠? 12개에서 13개. 3개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여기에 적용을 시키자면 18명 남았고, 그러면 18명에 이 마지막 의자에 여기까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어떻게 된다면 3 곱하기 1 더하기 18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걸 2명씩 나눠서 앉힐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홀수예요, 홀수. 이제 나 가끔 닫아버려라. 아니다, 잠깐 열어놔라. 나오면 줘. 이게 지금 21명인가? 네, 21명을 이루려면은 10.5명이죠, 그죠? 네, 사람을 자르면 큰일 나죠.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 명 앉히는 데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한 명 앉아도 의자는 필요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10.5면 의자가 10.5개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11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써야 되냐면 천정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천정함수. 천정함수라고 해요. 가우스 함수 있잖아요. 가우스 3.7이면 뭐예요? 3이죠. 이건 사실은 바닥함수예요. 바닥함수. 올림 내림. 예, 플로우 펑션이라고 합니다. 허리. 네, 그럼 이제 올림 함수가 있습니다. 천장함수라고. 이거는 4가 되겠죠. 이걸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공식화 시키고 싶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의자 한 개는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은 AT 플러스 B 네. 나누기 C 빼기 A. C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약간 일이어서 안 썼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정함수도 필요가 없었고. 더하기 D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공식을 기억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명 차이 날 때, 한 명만 더 앉았을 때
한정으로 아등바등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건 사실은 식수수 푸는 게 그렇게 대단히 오래 걸리는 문제도 아니고, 네. 뭐 이걸 외워서 쓰기도 안 되더라고. 내가 시험 기간에 한번 그거 애들한테 좀 알려주고 뭐 얘기는 했거든. 근데 시험 전에 막 이걸 써서 막 문제를 많이 풀 만큼 이 문제가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어떤 애가 마침 시험 볼 때 이걸 까먹었나 봐. 그래서 시험 볼 때 아등바등 기억이 나서 그걸 썼어요. 그걸 썼는데 이제 그걸 까먹었지. 그게 최소치인지 최대치인지 막 이런 걸 까먹은 거야. 그래서 구하는 것에 적용을 못 시키더라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여기까지 나오는 건데, 오늘 과부중에 대해서 실컷 얘기했으니까 이 문제 식으로 푸는 것은 이제 좀 뻔하잖아. 3x 플러스 18인데 여기 이제 어차피 남는 게 없었으니까 1은 빼줘야지. 그죠? 확 차는 거 기준으로. 그죠? 그 다음에 한 명에서 4명이니까 이렇게 풀면 된다. 풀면 끝. 이런 식의 문제일 뿐이야. 그게 뭐 특별히 어렵지도 않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상황으로 좀 생각해보자면 18명이 남아버렸어. 그걸 2명씩 양치해야 돼. 의자가 9개가 필요한 거야. 알겠어요? 의자가 9개가 있는 상황이어야지 이게 말이 맞아.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냥 2명씩 다 앉히면 이게 꽉 차버려요. 그쵸? 그러니까 의자가 9개 딱 있으면 꽉 차는 상황으로 끝나버린다고. 근데 이건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죠? 네. 그래서 9개는 아닌가 봐.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의자가 10개 있었다면은 마지막에 5명이고 3명이 앉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4명 앉는 경우도 없나 봐요. 희한하다. 사람을 쪼개면 네. 근데 어쨌든 그렇다면은 의자가 10개가 있으면 돼요. 그죠? 예, 10개. 제가 상황으로 풀자면 짐작하자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최소 한 명만 차면 되는데, 그죠? 그렇다면은 여기 2명까지 끄집어내버리는 거지. 그죠? 마지막 의자에서 2명까지 끄집어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18명이 20명이 되는 거죠. 그럼 10개 의자에 채울 수 있어요. 이 마지막 의자를 사용하면 돼. 이 직전까지 10개야 돼. 11개가 되겠죠. 이거 다 어떻게 나오죠? 첫 번째 거 다. 그 x만 그럼 나 풀면 되지. 자, 그러면은 18을 빼면 5x 마이너스 22, 3x, 5x 마이너스 19. 그럼 이 5x로 나누면은 5x를 빼면은 마이너스 2x, 네, 마이너스 19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나누면은 11, 그러니까 2분의 19. 그러니까 네, 9.5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10을 맞네요. 실제로 여기 그 딱 등호 사용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4명 이상 없다고. 3명 이상만 있는 거야.